네, 반갑습니다.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입니다. 오늘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은 바로 10년 만에 최대 기회입니다. 세계 1위 자율주행 이 기업 앞으로 무섭게 오를 겁니다. 10년 만에 최대 기회가 온 자율주행 대장주 세계 1위 기업이 될 수 있는 종목 알려드리니까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이전에 저희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가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빠른 성장 나오고 있고요. 구독자 9만 명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너무 감사한 마음에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로봇 그리고 자율주행 그다음에 UAM까지 저희가 시장 전망 관련주까지 총정리한 자료집을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이 자료집 받고 싶다 하시면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하셔라 말씀드리고 이 자료집은 제가 직접 만든 자료집입니다. 그래서 로봇, 자율주행, UAM, 시장 전망부터 관련주까지 모두 무료로 나눠드리니까 꼭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도움되는 영상들도 많이 찍어드리니까 영상 시청하시고 유튜브 구독, 영상 좋아요, 그 다음에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다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바로 10년 만에 최대 기회고요. 세계 1위 자율주행 2기업 앞으로 무섭게 오를 겁니다. 아시겠지만 이번에 이 24시 무인 로봇 택시에 대한 이슈가 글로벌적으로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로봇 택시라고 한다면 그냥 실증하는 그 시간, 뭐 한 2시간, 3시간 정도만 사용할 수 있다. 그리고 뭐 어플이라든가 여러 가지 제한에 의해서 사용이 됐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24시간 언제든지 쓸 수 있게 바뀌었다라는 거죠. 미국의 24시간 무인 로봇 택시, 그리고 중국도 자율주행용 지도를 제작하고 있다라는 건데 미국 캘리포니아의 샌프란시스코 도심에서는 실내 아무도 타지 않은 무인 자동차 약 500대가 거리를 24시간 돌아다닙니다. 그러니까 이 500대 정도의 자동차는 자동차 자체가 알아서 도착 지점, 출발 지점 모든 것들을 AI로 판단해서 AI로 가고 AI로 서고 완전히 무인 로봇 택시가 운행이 되고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완전 무인 자율주행 기술을 이용한 세계 최초의 유료 로보택시가 온종일 운영을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레벨 5죠. 우리가 자율주행을 보통 0에서부터 5단계까지 해서 6단계로 나눕니다. 근데 자율주행 레벨 4까지는 자율주행이 되지만 운전석에 누군가 앉아 있어야 돼요. 근데 이 무인 로보택시는 자율주행 5입니다. 사람이 없어도 알아서 완전 자율주행이 가능한 수준이죠. 그 실증이 지금 미국에서 진행이 되고 있고 이게 24시간 돌릴 정도로 기술력이 올라왔다는 거죠. 일본에서는 손해보험 업계에서 자율주행 레벨 4에 대해 운전자가 아닌 자율주행 시스템 제공자가 보험에 가입하도록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한다면은 이게 자율주행 레벨 4에 대해서 자동차에 적용을 시켰을 때 사실상 사고가 났다. 그럼 누구 잘못이냐는 거죠. 운전자는 가만히 있고 그럼 차가 알아서 가다가 운전하다 박았는데 그럼 그걸 운전자가 책임지냐? 이것도 웃긴 거죠.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럼 그렇다고 자동차 잘못이냐? 아니 누구 잘못이냐라고 했을 때 자율주행 시스템 제공자가 보험을 들어놓는 거죠. 혹시나 사고가 생길 걸 대비를 해서. 그래서 일본에서는 그게 진짜로 준비가 되고 있는 상태고요. 한국도 자율주행 기술 개발 등 업무 목적 주행 중에는 타인 등의 이 동의 없이 영상을 촬영하고 원본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난 7월에 규제를 완화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율주행이라는 게 가다 보면은 당연히 카메라 자율주행, 그 다음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라이다 자율주행 모든 것들을 활용해야 됩니다. 근데 거기에 당연히 지나다니면서 어느 누군가 타인의 외모나 아니면 차량 내부에 사람의 얼굴이 찍히겠죠. 근데 우리가 이거를 뭐 개인정보를 이용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자율주행 기술을 개발시키는 의도로 쓴다면 상관이 없다라는 이 규제를 완화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대한민국, 뭐 일본, 미국 할 거 없이 이제는 자율주행 레벨 5를 위한 실증 그리고 규제 완화 준비를 계속해서 진행을 시키고 있다는 뜻이죠. 근데 중요한 게 아니 뭐 이런 자율주행 로보택시 실증한다고 하는데 실제로 자동차가 뭐라도 좀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닐까요? 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래서 어디 이번에 자율주행 이 42 달에서 완전히 상용화를 시킬 수 있는 시스템에 대해 표준 인증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표준 인증을 받음으로써 이제는 자율주행이 우리가 실증 말 그대로 연습만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상용화를 시킬 수 있는 기술력이 됐다라는 거죠. 자율주행 상용화 시스템 개발 42. 안전 국제 표준 인증을 받았습니다. 42닷은 자율주행 기술 상용화를 위한 시스템 개발 프로세스에 자동차 기능 안전 국제 표준인 ISO 26262 인증을 획득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율주행 기능 안전 관련 콘셉트부터 고성능 차량 컴퓨터를 비롯한 시스템과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등등등 전반에 대해 인증을 획득했고요. 그러니까 42닷은 이제 자율주행에 대한 시스템 개발,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어떻게 보면 상용화가 가능한 수준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 등급이라는 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안전한지 안 한지. 고장이나 오작동 위험이 가장 적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자동차 안전 무결성 수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안전하냐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 그 D등급의 전장 제품을 자체 개발할 수 있다라는 공식력을 확보한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안전한 것 중에서도 제일 안전하다. 이 최고 수준이다라고 우리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ASIL이라고 돼 있죠. 이게 바로 자동차 안전 무결성 수준입니다. ASIL이라고 하고요. 그 D등급은 누가 봐도 D등급이면 별로 아니야 라고 하겠지만 전장 부품 안전성 평가 최고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안전하고 자율주행에 대해서 걱정을 안 해도 되는 수준의 지금 인증을 받아놓은 게 42닷인데 이 42닷을 인수한 회사가 있죠. 그걸 누가 인수해서 누가 투자하고 있는가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 회사가 바로 현대차라는 거죠. 그래서 현대차가 왜 42닷을 인수해서 이렇게 열심히 사느냐라고 한다면 이게 하반기 때문이에요. 현대차의 하반기 자율주행입니다. 시속 80km까지 자율주행 현대차 레벨 3 상용화 선언했습니다. 우리가 보통 자율주행은 아까 얘기했지만 레벨 0부터 5까지 봅니다. 그럼 0, 1, 2까지는 우리가 사실상 자율주행이라 보기 힘들어요. 근데 언제부터 레벨 3부터는 자율주행이라 봅니다. 왜 그러냐? 자율주행 레벨 3부터는 사람과 바로 자동차의 운전을 누가 하냐가 바뀝니다. 레벨 2까지는 운전을 사람이 합니다. 레벨 3부터는 자동차가 한다고 표현해요. 사람이 거든다. 레벨 2까지는 사람이 하는데 자동차가 거든다. 레벨 3부터는 차량이 하는데 사람이 거든다로 바뀌는 거죠. 주가 바뀝니다. 그래서 우리는 레벨 3를 상당히 의미 있게 보고 있는데 현대자동차 그룹이 올해 안에 세계 최초로 시속 80km 자율주행이 가능한 차량을 내놓을 계획입니다. 시속 80km가 왜 중요하냐라고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레벨 3 자율주행 차량 가운데 가장 빠른 속도로 벤츠와 혼다가 레벨 3를 탑재했지만 최고 속도는 시속 60km에 불과합니다. 아시겠지만 시속 60km면 일반 도로는 운전할 수 있지만 고속도로에 달리기에는 좀 많이 느린 속도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자율주행을 일반 도로, 고속도로 모두 사용하려면 사실상 시속 80km는 나와야 달릴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거를 누가 세계 최초로 현대차만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올 하반기 출시 예정인 기아의 대형 전기 SUV EV9 GT 라인에 레벨 3 자율주행 기술인 하이웨이 드라이빙 파일럿 장착할 계획입니다. 이거를 우리는 HDP라고 부르고 있고요.
그래서 이 하이웨이 드라이빙 파일럿을 장착을 함으로써 80km의 자율주행 레벨 3가 가능하다. 근데 아까 전에 얘기한 게 자동차가 주가 돼서 운전을 한다고 하는데 그게 뭐 대단한 자율주행인가? 감이 잘 안 와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운전대에서 손을 떼도 경고음이 울리지 않으며 지금 아시겠지만 현대차 자율주행 타면은 손을 올리고 있어야 돼요. 손을 떼면 소리가 울립니다. 그리고 잠들지만 않는다면 영화를 보거나 책을 보는 등 딴짓을 하는 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자는 건 안 돼요. 하지만 잠을 자지 않는 선에서 휴대폰으로 뭐 카톡을 보내도 되고요. 또는 영화를 보고 있어도 되고요. 아니면 아예 뭐 다른 걸 하고 있어도 됩니다. 잠만 안 잔다면 뭘 해도 상관없는 그런 상태가 바로 자율주행 레벨 3다. 그 정도로 자유로워지는 거죠. 근데 그걸 몇 킬로 상태로? 시속 80km 상태로. 그게 바로 현대차가 하반기에 출시할 자율주행입니다. 상당히 기대감이 크고 상당히 이슈가 크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중요한 거는 뭐 이것만 가지고 우리가 자율주행이 큰다, 성장한다라고 보기는 힘들죠. 그래서 앞으로도 자율주행 자체는 올해 하반기뿐만 아니라 더 커질 전망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시면은 자율 운항 선박이라는 이슈가 있고요. 우리가 자율주행이라는 게 자동차에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제는 선박에도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항상 얘기합니다. AI라든가 자동화라는 게 왜 생기냐라고 한다면 사람이 하는 일을 좀 더 간단하게, 좀 더 편하게 만들어주기 위해 만들어지는 기술력이다. 그럼 이 선박을 운항하는 일도 사람이 아니라 AI가 자율주행이 한다면 그보다 좋은 게 있을까 싶은 거죠. 미래 해양 시대 마중물 조선 3사 자율 운항 선박 기술 경쟁이 후끈합니다. 미래 스마트 해양 시대의 마중물로 여겨지는 자율 운항 선박 기술이 괄목할 만한 성장세가 나와주고 있는 상태고요. 어떻게 알 수 있냐? 전 세계 그냥 선박이 아닙니다. 자율 운항 선박 시장 규모가 2015년 72조였습니다. 놀랬던 게 2015년인 지금부터 8년 전임에도 불구하고 70조가 넘어가는 시장이었습니다. 근데 2025년 지금부터 2년만 지나도 200조, 지금부터 한 7년 지나면 300조까지 성장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딱 봐도 시장 규모가 엄청나게 크죠. HD 현대의 자율운항 전문 회사 아비커스는 지난해 6월 세계에서 처음으로 자율운항 기술을 통한 대연 선박의 대양 횡단에 성공을 했고요. 하나오션도 지난해 11월에는 자율운항선 해상 시험을 통해 자율운항 솔루션에 대한 기술 검증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국내에서도 이 조선 3사들이 이 자율운항에 대한 기술력이라든가 검증을 진행하고 있고요. 자율주행 차량만큼이나 자율주행 선박도 준비 중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셔야 될 게 자율주행 선박이나 자율주행 차량이나 결국에는 뭐다? 비슷한 맥락이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알아서 뭐가 있으면 피하고 옆에 선박과 소통하고 소통하면서 서로 안 부딪히고 서로의 규칙과 서로의 원칙을 지키면서 돌아다니고 그게 결국 자유운행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선박에서도 이게 적용이 되는구나라고 확인을 하는 거고 근데 여기까지가 대한민국 이슈였다면은 추가적인 이슈도 많다라는 거죠. 세플러 그룹의 자율주행 진출도 있습니다. 세플러의 VDL 그룹과 자율주행 레벨 4 전기 셔틀 개발 협력에 들어갑니다. 세플러 그룹이 네덜란드 기업 VDL 그룹과 파트너십을 맺고 차세대 자율주행 레벨 4 전기 셔틀의 공동 개발에 들어갑니다. 레벨 4는 뭡니까? 이거는 사람이 타고만 있으면 알아서 완전 자율주행, 주차부터 시작해서 모든 거를 내가 손도 안 대도 되는 상황이 레벨 4입니다. 그 대신에 사람이 앉아 있어야 돼요. 세플러는 혁신적인 조향 시스템뿐만 아니라 전동 파워트레인용 시스템 및 부품을 공급하는 세계적인 오토모티브 공급 업체입니다. 그 세플러가 누구랑 VDL 그룹과 손을 잡고 자율주행 레벨 4를 쓰고 있는데 그 자율주행 기술력이 누구 거냐?
이스라엘 자율주행 기업 모비라이와 협력을 합니다. 모비라이가 누구죠? 예, 인텔의 자회사죠. 인텔이 투자하고 인텔이 키운 기업입니다. 그게 모비라이인데 그 모비라이의 자율주행 기술을 쓴다라는 거고 셔틀 차량에 국제 자동차 기술자 협회 기준 레벨 4의 자율주행 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이다라고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드맵에 따르면 2025년부터 도로주행 테스트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세플러 그룹도 모비라이와 VDL과 손을 잡고 이번에 자율주행 레벨 4를 준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전에 잠깐 얘기 나왔는데 예, 중국도 완전 자율주행 준비가 꽤나 구체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베이징의 완전 자율주행입니다. 베이징 완전 자율주행 택시 전면 도입 세계 최초입니다. 중국 수도 베이징에 속하는 이장구에서 완전 자율주행 택시가 도입됐다고 신화통신, 중국 언론이 보도를 했고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으로 따지면 서울에서 완전 자율주행 택시가 돌아다니는 겁니다. 이거를 기준을 가지고 아니면 실증돼 있는 그런 지역 또는 도로에 정해져 있는 곳이 아니라 완전히 자율주행 레벨 4, 5로 돌아다니는 거죠. 자율주행 택시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바이두와 자율주행 전문 스타트업 포니 AI가 합작 개발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포니 AI만 보면은 될까 싶지만 예, 바이두가 끼므로써 가능하겠네 싶은 거죠. 그래서 포니 AI의 부사장 장링은 이장구에서 성공하면 서비스가 베이징 전역으로 확대될 것이라 밝혔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도 이제는 진짜 자율주행이 상용화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준비를 하고 있고 진짜처럼 운영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옛날처럼 그냥 보여주기식으로 성공했어요가 아니라 진짜로 자율주행이 우리가 타고 우리가 사용할 수 있을 만큼의 상용화를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는 뜻이죠. 중국에서 포니 AI의 무인 로보택시가 사고를 한 번도 낸 적이 없다. 어떻게 보면 테슬라를 까는 것도 있죠. 우린 사고 안 나. 세계 최고의 안전 기록을 보유하고 있다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짱이야. 우리는 지금 진짜로 자율주행을 상용화해도 괜찮을 정도로 안전해.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어필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근데 충분히 그럴 만한 기술력들이 나와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현대모비스도 피하지 않죠. 우리는 지금 당장 자율주행 운행하는 거 할 수 있지. 근데 이제는 자율주행 레벨 4, 5 가려면 운행뿐만이 아닙니다. 주차도 잘해야지. 현대모비스 완전 무인 자율주차 목표입니다. 시스템 개선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는 주차에 내가 손만 떼고 있어도 알아서 그냥 들어가는 거죠. 사실상 이 운전을 처음 배우면 주행하는 건 어렵지가 않아요. 주행은 비슷비슷합니다. 근데 어디서 기술력이 차이가 나냐? 보통 운전을 할 때 주차에서 기술력 차이가 납니다. 언제 어디든 어떤 상황이든 주차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진짜 운전을 잘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운전에서 주행을 떠나서 주차까지도 내가 할 필요가 없어지는 자동차가 알아서 주차를 해주는 왜냐하면 최근에 자동차 나온 것 중에 주차가 자동으로 되는 자동차가 있습니다. 근데 해보면 알겠지만 상당히 허접해요. 왜냐면은 정말 완벽한 주차장이어야만 하고요. 그리고 정말 많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리고 좀 삐딱하게 주차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이제는 완전 자율 주차가 준비가 되고 있다. 현대모비스가 2021년 세계 최초로 개발한 차세대 주차 제어 시스템의 성능을 개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알고 있는 이 자율주행 주차는 여기까지인 거죠. 운전자가 경로 학습 모드로 주차를 실행하면 차량이 이를 스스로 학습해 다음부터는 해당 주차 공간에서 원터치 조작으로 자율주차 가능합니다. 이게 뭔 소리냐? 내가 한번 주차하는 걸 보여줍니다. 이렇게 주차하는 거야 하면은 자동차가 그거를 학습을 하고 다음부터는 내가 전에 학습시켰던 대로 자기가 알아서 주차를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했던 주차 습관을 인식을 하고 학습을 하고 그대로 베껴서 자기가 주차를 옆에 보면서 센서 확인해 가면서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정 주차 구역이나, 그러니까 이제 집집마다 원래 여기는 이 집에만 되는 거야 라는 주차 구역이 있거나, 아니면 개인 차고지가 있는 상대적으로 일반화되어 있는 유럽이나 중국 등에서 각광을 받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뭐 사실상 지금 나온 기술력이야 정해진 곳에만 주차를 할 수 있게끔 학습을 시켜놓고 한다라고 했지만, 조만간 방금 전에 얘기했던 레벨 4, 5가 되면은 어디든 알아서 주차할 수 있게끔 바뀔 것이다. 그래서 차세대 주차 제어 시스템의 핵심은 영상 기반의 센서 퓨전에 있습니다. 그래서 초음파 센서가 있는데, 그 센서랑 뭐랑 결합을 하냐? SVM 카메라. 이게 뭐냐면 서라운드 뷰 모니터입니다. 우리가 흔히 자동차 이 오른쪽 왼쪽 앞뒤 카메라가 합쳐지면서 서라운드 뷰, 양옆 앞뒤가 모두 보이는, 그걸 우리 서라운드 뷰라고 하는데, 그 모니터와 센서가 합쳐지면서 그걸 기억하고 안전하게 주차를 해주는 기술력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센서가 조금 더 확실해지고 서라운드 뷰 모니터 카메라가 조금 더 기술력이 올라간다면 그 어디든 이제 주차가 가능할 것이다 보이는 상태고요. 거기에 따라 당연히 지원도 계속 들어갈 예정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2030년까지 배터리 성능 완전 자율주행 상용화입니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대회의실에서 로드맵을 심의 의결을 했고요. 모빌리티 분야에서 정부는 27년까지, 지금부터 4년 뒤에 인간의 개입 없이 자율주행이 가능한 완전 자율주행, 여기서 나오는 완전 자율주행은 레벨 4입니다. 상용화한다는 목표고요. 기존 대비 10배 뛰어난 AI 기술을 확보할 계획과 상용화를 위해서 인력 양성, 선제적인 제도 정비와 사업 실증을 진행한다 발표를 했고요. 정부에서도 열심히 지원해주고 있구나, 뭐 지금부터 10배 이상 키우려고 노력하는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종목 중에 자율주행 좀 대장 역할을 하고 있는 종목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기업이 어디냐? 바로 모바일 어플라이언스란 기업이고요. 최근에 가장 크게 움직였고 움직임이 많았던 종목이죠. 최근에 테슬라 자율주행 이슈에 움직였던 기업이고요. 자율주행 스마트카 제품 및 솔루션 연구 개발하는 기업이고요. 하반기 자율주행 레벨 3 출시 기대감에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차트를 보시면은 주가가 최근에 21선이 깨졌습니다. 그래서 이 21선이 깨진 게 오히려 지금이 긍정적인 구간이다. 지금부터 관심을 가져도 되는 구간이다 생각합니다. 오히려 21선 위였으면 조금 부담될 수 있었는데 깨져주면서 좀 감사한 자리가 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얘기한 대로 자율주행 최근에 대장 역할을 했던 모바일 어플라이언스에 좀 관심을 가져보자 말씀드리고요. 이뿐만 아니라 아까 전에 로보 자율주행 UAM 시장 전망부터 관련주까지 총정리한 자료집을 100% 무료로 나눠준다고 하셨는데, 혹시 이거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또는 당일 급등이 예상되는 단타 종목을 매일 무료로 좀 나눠주시고, 장 시작 전에 급등이 예상되는 뉴스라든가 시황을 좀 무료로 정리해 주시고, 테마주라든가 매매법 강의를 좀 무료로 좀 나눠주세요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김동석 대표가 100%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어디서? 바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는 100% 무료 어플에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이 어플은 내가 아이폰을 씁니다.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 가능하고요. 갤럭시를 씁니다. 구글 플레이, 플레이 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가 가능합니다. 아니, 무료로 설치하고 나면은 전화번호 같은 거 적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적을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적어도 됩니다. 전화번호 필요 없고요. 그냥 무료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자, 앱스토어, 구글 플레이, 플레이 스토어 접속을 하신 다음에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 검색을 하시면 이렇게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어플이 뜨게 되고요. 100% 무료로 어플 설치 가능하니까요. 꼭꼭꼭 설치를 하셔라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무료로 설치를 하고 나면은 뭐 전화번호 같은 거 적어야 되냐? 전혀 필요가 없다 말씀드렸고요. 그럼 무료로 설치하시면 됩니다. 설치를 하고 나면은 이렇게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어플이 뜨게 되고요. 당일 리얼 추천주가 당일 급등 예상 종목을 무료로 알려드리고 급비 분석이 장 시작 전 시황 급비 자료가 테마주라든가 매매법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혹시 로봇 그다음에 자율주행 저희 시장 전망부터 관련주 자료집 어디서 무료로 받을 수 있나요? 리얼 추천주 누르시고요. 들어가시면은 저희가 8만 명 감사합니다 하고 자료를 올려놨습니다. 이거 누르고 들어가시면은 맨 밑에 자율주행, 로봇, UAM, 그다음에 AI, 반도체, 전기차, 월가들의 투자법 총정리 자료집 다 무료로 올려놨으니까 꼭꼭꼭 받아가셔라 말씀을 드립니다. 이 자료집뿐만이 아니라 리얼 추천주에서는 저희가 매일매일 26일, 뭐 25일, 20일, 21일, 20일, 19일 추천주 무료로 알려드리니까 꼭 알아가시고요. 급비 분석은 장 시작 전 시황입니다. 해외 증시부터 국내 이슈까지 모두 무료로 정리해드리니까 다른 이슈 볼 필요가 전혀 없다. 급비 자료는 당일 있었던 이슈 관련주 올려드립니다. 공작기기가 올라갔대. 왜 올라갔으며 어떤 관련주가 있지 다 올려드립니다. 다 무료거든요. 그래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입니다. 100% 평생 무료 어플이에요. 전부 다 무료니까요. 꼭 알아가시고요. 이뿐만 아니라 저희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커갑니다. 구독자 9만 명을 향해 달려가니까요. 유튜브 구독, 영상 좋아요, 그 다음에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다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고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